자, 수요 공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좀 동시에 풀어볼게요. 요즘에 D램이라는 게 있죠. D램.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 어제자 뉴스 기사가 나왔죠. 애플의 그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애플의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D램 얘기가 나오고 또 반도체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모두 다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가, 실적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하나가 동떨어져서 설명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늘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항상 4차 산업혁명에서만 쓰이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걸 조금 사고하는 방식인데 수요와 공급에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자, 출발을 해볼게요. 애플의 실적이 날이 갈수록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긴 뭐 파는 회사죠? 아이폰 팔죠, 아이폰. 뭐, 그리고 뭐뭐 시리즈. 이런 식으로 팝니다. 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죠. 뭐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패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연결이 돼 있죠,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는 D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과 완성품은 당연히 연관이 되는데, 포인트는 반도체가 만약에 많이 생산이 되든 아니든 결국에는 이 완성품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그 최종 수요처에서 완성품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반도체 시장도 호황이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애플의 성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왜? 일단은 모바일 시장 전체가 포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화다. 이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가 이제 한계다. 살 수 있는 사람 다 샀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얘기 여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의 증가가 한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천장.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더 상승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정체됐는데, 수요가 늘지 않으면 양도 더 많이 팔 수는 없어요. 더 살 사람이 없는데 일정한 가격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팔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요? 팔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 자꾸 이상하게 비싼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죠. 실제로 그런지는 전략회의실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의심이 들면 들수록 반대로 시장이 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생각이 어떻게 미쳐요? 수요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미칩니다. 수요가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나비 효과가 시작이 되죠. 애플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앞으로의 실적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야, 실적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먹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 성장할 것을 먹고 사는 거지, 지금 충분하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그럼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주가를 사람들이 사나요? 안 사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애플이 야, 오를 때까지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논리구조에서 사람들이 수요를 판단하고 그 예상되는 수요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더.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는 이 모바일을 파는 시장에는 애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잖아요. 화웨이도 있죠, 중국에.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장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시장을 쪼개먹는 상황이 옵니다.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은 여러 군데서 하는 거죠. 자, 아까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쉽게 생각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가격도 떨어져요. 한정돼 있는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높이 팔 수도 없습니다. 점점 싸집니다. 물론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특정 회사들은 정말 싸게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결국 지금 모바일 시장 자체가 성장의 한계를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런 결과물이 낳게 되는데, 여기서 드디어 디램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자,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수요가 어디예요? 디램, 반도체 입장에서. 디램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까요? 반도체예요, 결국엔. 디램의 수요는 어디예요? 모바일 디바이스예요. 물론 컴퓨터나 서버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자, 모바일 디램이라고 할게요. 모바일 디램. 모바일 디램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램이라고 했을 때 이 수요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모바일 디바이스죠. 그럼 모바일 휴대폰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또는 공급량이 너무 늘어나서,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라이벌이 늘어나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라고 생각하면 모바일 시장이 힘들어지고 모바일 생산량이 특정 회사에서는 더 이상 많이 생산하지 않게 되겠죠.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의 총량은, 공급될 총량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요. 뭐. 한 명당 두세 대씩 쓰긴 하지만 그렇게 치더라도 정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입장에서 모바일 디램의 수요인 모바일의 성장이 정체되면 모바일 디램은 더 찍어내나요? 모바일 디램이 공급이면 수요는 여기죠. 수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수요가 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옵니까? 디램까지 옵니다. 디램.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 모바일 디바이스의 시장이 포화 상태, 더 이상 시장이 늘어나지 않는다, 실적이 좋아지진 않고 있다, 또는 악화된다라는 기사가 나게 되면 바로 일로 이어집니다. 모바일 디램 시장의 수요가 줄어든다. 즉 디램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디램의 가격은 천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시장이 더 이상 가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 이 디램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죠? 반도체 생산 회사겠죠. 요즘에 이름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이 당연히 반도체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실적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르지 않겠죠. 시장 판세는 계속해서 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공장 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디램이 뭔지는 제가 이제 여기선 기술 용어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디램은 기억 소자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뭔가를 기억하죠.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방금 클릭했던 거 잠깐 기억하기도 하고, 뭐 방금 PC가 꺼졌었는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잠깐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램이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고, 요거는 단기 기억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전자극을 주면 그때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만. 전자극을 받을 때만. 그리고 그게 사라지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제 예전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뭐야? 그거 뭐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계속해서 기억을 되면 용량을 잡아먹는데, 요거는 그럴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만 얼른 활용하고 다시 초기화 됐다가 얼른 또 활용하고 기억했다가 없애고, 요런 식으로 사람이 해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결하게 되는 게 디램 소자고요. 요거가 이제 워낙 그 가격 변동이나 이런 추이가 반도체 시장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수요가 있는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시장에서 완성품까지 가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심지어 더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가격이나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어디가 수요가 줄었길래, 어디가 공급이 많아졌길래, 이것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좋고, 결국에는 그 근간에는 수요 공급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쉬워 보이는 그 수요 공급 논리를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이제 애플의 주가와 반도체 얘기, 디램 얘기, 그리고 수요 공급 얘기를 한 번에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